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도 15회차 면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사례의 핵심 포인트는 대부분이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사례거든요. 이 역기능 사례에 대한 분석은 MMPI 분석이에요. 그래서 MMPI에 대한 분석 내용과 역기능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원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첫째는 가정 문제예요. 가정교육. 첫째는 부모 문제죠, 부모. 부모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역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역기능의 상태는 MMPI 척도를 보고 어떤 상태고, 여기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상담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3박자로 가게 되면요,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MMPI 검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50T 점수 50점을 보거든요. 65T 이상이면 이상이죠. 근데 우리가 65점 이상을 맞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강박이 오고 아주 그냥 이 정신까지 막 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 볼 때 면접은 반띵만 하면 돼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반띵만 하자. 완벽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히 한다고 붙는 이런 지식 시험이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하는 거니까요. 반띵만 하자. 즉 50%만 들어가자. 여러분 50%만 들어가면 면접은 100%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50% 이상만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요.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면접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고 나는 합격이다. 합격, 자신감 뿜뿜. 여러분 이런 기운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접은 100점 맞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중간만 하자. 중간이 제일 좋아요. 반띵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중간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뭐 다 비슷비슷해요.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쉬는 시간에 혼자 책상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고 있다. 여기 나오면 우울증이겠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유심히 본 담임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김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어머니가 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김양은 그러면 먼저 어머님이 상담에 의뢰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공감을 표현하면 좋겠죠. 김양의 성적은 하위권이 있으며 당연히 하위권이겠죠. 멍하게 있으니까. 평소에 힘이 없고 위축된 상태다. 뭐 전형적인 우울증 상태죠.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어울릴 생각이 없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김양에게 뭔가 질문하면 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한다. 김양은 집에 있을 때도 자기 방에서 잘 나오지 않고 내향적이겠죠. 그러면 사회적 내향성이 있구나. 평소 가족과 대화가 없고 식사 때만 나와서 급히 밥을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뭐 가족 관계 형성이 잘 안 됐겠죠. 김양의 가족은 어머니와 김양 초등학교 6학년인 남동생 그리고 친할머니 쪽이 있고 김양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뭐 상처가 있겠죠. 당연히요.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서 다문화 가정이네요.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하시나 교육신이 낮아 한국어 구사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족관계 대화가 유연하지 않겠죠. 김양을 나무라며 핀전을 둔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꼴을 안 보려면 죽어야 하고 푸념을 한다. 이런 생각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딸이 치근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싸주지는 못하고 있다. 뭐 상황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드니까요. 이런 김양의 상담소에 와서 한 말이 없고 눈맞춤이 되지 않는다. 뭐 적극적으로 상담을 신청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신청했으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례지에 나오겠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박자 MMPI 검사로 상황을 보게 되면 반띵만 하자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알 거 없어요. 보통 점수가 60점 정도가 되면 이상이 있다. 6지부사 이상이면 병적 증세가 심하다. 뭐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돼요. 80점, 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나가리. 이거 뭐 검사 볼 것도 없다. 그런데 타당도 척도에서 이 정도면 나가리예요. 검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MMP와 임상 척도에서의 80점 이상이면 아주 심각한 병적 증상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큰 덩어리만 판단하면 돼요. 여기 별 이상 없죠. 별 이상 없는데 여기가 높네요. 65 넘으니까요. 그러면 L쪽도 K쪽도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전형적인 삼각형 유형이죠. 그래서 뭐 L, K가 되고 F가 높다. F가 높은 현상은 뭐예요? 병적 증상, 이상 증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 증세가 있는데 본인도 이상 증세가 있는지 자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이상 증세가 있다고 자각을 하는 상태다. 그래서 뭐 F 점수가 많이 높고 여러분이 면접에 되는 F 점수가 많이 높고 뭐 L 점수, K 점수가 46, 48 정도면 삼각형 모형으로서 전형적으로 병적 증세가 있고 본인이 자각을 하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주 좋아. 뭐 면접관이 뭐 미치게 만족하겠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임상 척도의 내용을 또 보게 되면요. 나머지 다 볼 거 없어요. 투척도만 보면 돼요. 가장 높은 거 T 우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게 뭐예요? SI 사회적 내향성이 있다. 앞에 설명드렸죠. 뭐 다 뻔한 거예요. 그러면 투척도만 봐더라도 우울증과 내향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상담자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내담자와 상담할 때 감안해야 할 점은 앞에 나왔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모와 순간순간 느끼는 문화의 벽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거 다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실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 표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순간순간 느끼는 이런 거 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리고 다 얘기할 거 없어요.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면접 길게 하면 면접관 짜증나요. 뭐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생긴다.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반친구들과 편견과 모치를 외톨이가 되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이런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한두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 문화의 벼국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내담자가 힘들겠고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겠고 할머니의 무시함으로써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것 같다. 또 학교 생활에서 적응력이 내향성이 크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완벽히 하지 마시고 그냥 큰 틀만 잡으시면 됩니다. US 사례에서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엮이는 가정이니까요. 이유는 뭐냐? 일단 부모의 대화가 적고 할머니의 강압적 지시가 있고 무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 쭉 쓰고요. 김영의 친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해서 갈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비슷한 내용이죠. 내담자의 핵심 감정과 위험 요인 보호를 생각내는 얘기하시오. 핵심 감정, 차별 대우. 만약에 나는 아무도 이해해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는 외우기 싫어. 그러면 버려도 돼요. 일단 차별대원은 할머니가 믿고, 또 나는 불행하고 나의 미래가 암울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우울한 감정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위험 요인.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가출하거나 자살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출의 위험과 자살할 위험이 있다. 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우려가 있다. 보호 요인. 담임 선생님이 김양에게 주의를 기르고 있다. 어머니 또한 김양에게 연민을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게 다 보호 요인이다. 이거를 세 개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하고 어머니께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보호 요인들이 강점 관리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남자의 MMPI-A의 주요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LFK 삼각형 모형이죠. 신체적 정신적 곤란을 의미하며 외부의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자신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왜? 병적 요인이 일단 있으니까요. 다만 이러이러한 문제로 외부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도 2가 상대적으로 높아 타인과의 친밀 관계가 기피하며,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척도 2는 뭐예요? 건우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높아서 기운이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척도 2, 즉 우울증이 높음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억압하고 타인과 만남을 기피하고 혼자 세계에 빠져서 우울 척도가 높다라고 하고요. 척도 0이면 뭐예요? 사회적 내향성이죠. 너무 내성적인 표현으로 수줍어하며 이거죠.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엮어서 묻으면 되고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 따돌림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정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호구로 통한다. 중학교 때부터 빵 셔틀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 이후에 신변을 쓰는 반 친구들의 용돈을 조달하고 심부름하며 학교 앞에 분식점에서 그 친구들이 먹는 음식값도 지불하고 한다. 정구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집에 가서도 그런 소식, 일단 내용을 숨기고 있고요. 또 이것도 뭐 호구 왕따죠. 이런 경우가 있다. 정구는 키가 작고 약간 친구들이 무시하겠죠. 옷은 때가 묻고 샤워한다. 무시한다. 자존감이 낮다.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심하게 느낀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일단 병적 요인이 생기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건강 염려증, 신체화가 일어나겠죠. 정군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면서 정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무관심이네요. 용돈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정군이 학원에 가서 학원 구치의 저녁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정군이 자기 방에서 벽을 손으로 치면서 우는 것을 보고, 벽을 손으로 쳤다. 이를 무당한, 이건 뭐예요? 분노 조절이 있겠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겠죠. 정군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짜증을 내면서 죽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급히 정군을 상담실에 들어갔지만 정군은 상담을 하면서도 말이 없고 눈맞춤이 상담을 거부하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에서 청소년이 상담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도움이 돼요? 일단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 기본 표본이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상담이 어떻게 될까? 일단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정말 고마워요. 이 상담이 어려움을 토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쭈우쭈 해준다. 관계 형성은 우쭈우쭈 해주는 거예요. 우쭈우쭈 해주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이 되면 뭐가 제일 어려움이 있죠?
부모한테 말을 못해도 전문 상담사한테 말할 수 있거든요. 말을 하면서 정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내뱉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고 또래 관계, 부모 환경에 대한 적응 기술을 증식시킨다. 그래서 문제 행동한 변화, 또 부모 환경에 대해서 뭐 여기서 꼭 증진시킨다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또래 관계, 부모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긍정적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관념에 이거 다 엮어서 한 번에 얘기되죠. 잠재력 개발, 진로의식. 글 읽지 마세요.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잠재력을 높이고 또 또래 관계나 부모 관계,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상 심리를 발견해서 이상 심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간결하게 얘기해야지. 뭐 이거 만약에 이걸 다 외워서 첫 번째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며 또래 관계, 부모 환경에 대한 적응 기술을 충실한다. 두 번째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뽕이에요. 면접관 짜증나요. 요만큼 읽을 때 자 그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감점의 사례예요. 읽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만 잡아서 서론, 본론, 결론, 3박자 이러이러해서 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 아주 좋은 면접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이거 다 외우면서 하면 진짜 게토레이예요. 게토레이 조진스키예요. 이거 다 외워서 얘기하면 여기까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플러스 요인이 아니에요. 감점 요인이에요. 이 사람 책 읽어서 외웠구나. 그냥 포인트 핵심만 얘기하면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 그의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 이것도 많겠죠. 뭐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상담을 시작했지만 내 남자가 이 얘기를 놔주고 나서 재미없다며 상담에 나오게 됐다.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휴대폰이 꺼져 상태이다. 결국 상담을 중단해서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청소년이죠. 우리 시험이 청소년 상담 2급이니까. 그럼 청소년 문제 가장 요새 문제는 뭐예요? 첫째가 게임 중독이에요. 두 번째, 청소년의 알코올 문제도 있어요. 중독 문제도 있어요. 다 뭐 중독과 관련 있죠. 게임 중독하는 청소년을 했는데 게임 중독을 하다가 뭐 3의 길을 거쳐서 상담을 잘하다가 결국 부모와 싸우고 계속 게임에 심취하고 뭐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에게 또 분노를 느끼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담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더 심도 있게 상담을 배우고 또 상담 사례를 넓혀가면서 그런 의미로 저는 청소년 상담사 2급 공부를 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답이죠. 대체까지 나오니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이걸 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한 가지 사례. 이 중에서 여러분이 뽑거나 또 여기 없는 것도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아까 얘기 사례를 엮어서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언어적 반응과 만 치중하고 비언어적 메시지의 탐색을 소홀해서 자기 탐색을 하는 반면 교사로 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름답겠죠. 이제 위에는 일단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실패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반성, 자기 통찰을 해 보니까 언어적 반응에만 치중했지 비언어적 메시지 또 심도 있는 내담자를 이해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더욱 훌륭한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답지요. 뭐 미치는 답이죠, 이런 거. 정근원 MMP와 A 임상 적들을 추정하여 이야기를.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임상은 뭐예요? 건강염려증.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근이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두통 증세가 있으면서 건강염려증, 즉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고 전환장애의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하면 뭐 탑 다 나왔잖아요. 단정할 수 없지만 척도 2가 약간 상승.
적도 이 우울증은 모든 임상 중에 다 들어가요. 문제가 있으면 첫째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까. 뭐 적도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적도 즉 내향성이 지정된다. 수줍어하고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있다. 뭐 맨날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음 사례 가보겠습니다. 우울과 피해 의식이네요. 고등학교 2학년인 고구는 자신의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앞선다라고 나오면 이제 인지적 오류가 생각이 이걸 인지삼재라고 하죠. 인지의 세 가지 문제점. 부정적 사고, 비관적 사고, 염세주의적 사고 이런 특징들이 현재 미래에서 걱정이 앞선 거겠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 막막하고 답답하다. 특히 자신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끝에서 몇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싶지만 고군의 가정 형편으로 꿈도 꾸지 못하고 친구랑 밤늦게 어울려서 다니며 담배를 피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술도 먹고 담배를 피고 비관하겠죠. 희망이 없죠. 고구는 집에 있기 싫다. 아버지 잔소리에 질려서 부모 관계가 안 좋죠. 그러나 아버지가 무서워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는 것도 못한다. 마음 같아서는 무능한 아버지를 어릴 때 맞은 것에 대한 복수심. 아버지엔 상처가 있네요. 학교에서 지각이나 결석 조퇴는 하지 않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 뭐 자기 반항도 못해요. 억압된 상태죠.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크고 집안 환경 뒷받침이 못해. 이건 뭐 남 탓하는 거죠. 투사죠. 그러면 벌써 남네. 투사의 면이 있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밖에서는 반항도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고군의 가족상은 다음과 같다. 부대졸무직, 성격이 급해 화를 통제 못한다. 부모가 이 정도면 자식도 화병이 있겠죠. 고졸 대형 편의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넣고 남편을 뭐 무시하겠죠. 돈을 못 벌어주니까. 남편은 화가 끝까지 올라 폭력을 아주 두려워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고구는 입버릇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술 먹는 남자가 돼서 안 된다. 아주 아버지를 개무시하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개무시하고 아버지는 때리고 엄마도 무시하고 엄마 아버지하고는 둘이 교차적 교류고 언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외로우니까 뭐예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유튜브 게임들 방송에서 지낸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군이 상담센터 와서 말을 잘하지 않고 상담사가 실컷 쳐다보며 무시하는 뭐 상담하기 싫다는 거죠. 고군의 심리 결과 경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MMPI-A에서 T점수가 70 이상인 척도. 이 뭐예요? 신체화 증상, 우울증이 있고요. 4.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반사회성. 그 다음에 뭐 있어요? 6. 편집증. 의심하고 남 탓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한다라고 하는 편집증 특징이고요. 술 처먹고 담배 피는 건 반사회성. 뭐 우울한 것도 있겠죠. 집 그림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그림 HTV 검사죠. 나무 그림에서 가지를 거의 가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편이 없다는 거죠. 외롭죠. 지면에 경계선만 그리고 뿌리를 그리지 않는다. 뿌리가 없다. 가늘한 나무 기둥에 옹이와 다람쥐를 그려놓음. 사람의 그림에는 특이한 상이 없지만 지면이 왠지 화단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또 존재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상담의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상담사로서 요건 이제 기본 사례고요. 사례가 주어지고 사례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례가 주어지고 사례에 대한 답이 있고 또 이렇게 사례 말고 기본적으로 두세 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질문은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모범점 제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뭐 상담 어떤 것을 배우는가? 인내하고 사랑한다. 당연하겠죠. 뭐 부모와의
부모와의 관계, 성장 과정 뭐 이런 거를 또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좋은 답 이런 게 좋은 답이죠.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를 잘 알아야겠다. 내담자는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점을 알았다. 내담자는 또래 집단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뭐 이런 것들 한두 개 얘기하면 됩니다. 질문 2. 자신이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사례 개념화죠. 사례 개념화를 해보세요. 자신을 내담자로 타인이 상담한다면 아래에 언급한 구조대로 자신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긴장된 면접 정서 이와 같은 질문은 좀 나오는데 사례 개념화는 이거예요. 사례 개념화는 첫째, 추호소가 있고 행동 관찰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내가 내담자예요. 그럼 내가 내담자라면 문제를 하나 사례를 만들어야겠죠. 첫째, 뭐 내가 내담자예요. 그럼 예를 들면 주식 중독으로 하루에 눈을 뜨면 컴퓨터 앞에서 주식 보게 되고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일생활에 좌우된다. 아무래도 주식 중독인 것 같다라고 이제 주호소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담자 행동화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또 점심 회사 업무 중에도 컴퓨터를 보게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우울하고 주식이 올라가면 기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내담자의 발달 배경. 평상시 양육 방식에 부모님이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못 벌어서 저는 돈을 벌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하다. 내담자의 인지정신적 행동 특성. 이런 성장 과정과 또 주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인지적 대가리와 마음과 행동이 오직 주식에 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내담자 역지사지예요. 이런 문제에 내담자를 사례를 이렇게 개념화시켰다. 이제 개입 방법을 말해 보세요. 그럼 뭐 개입 방법, 상담 목표. 주식이 중독임을 인지한다. 그다음에 현재 문제를 자각하고 이 문제 해결해서 해결을 할 것을 한다. 상담 전략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인지정서 행동 A, B, C, D, E나 또 현실 치료. 또 게스탈트 자각 능력을 통해서 적응하겠다. 뭐 이렇게 가겠죠. 대부분 상담 이런 이론은 다 포함돼요. 대부분 상담할 때는요. 인지정서 행동이론 또는 뭐 행동치료, 행동이론 또는 게스탈트는 자각이잖아요. 인지는 인지정서 행동. 행동 해결은 행동치료, 행동이론, 행동주의. 뭐 이런 걸로 그냥 여러분이 얘기하면 오히려 면접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빨리 면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100% 합격입니다. 질문 3 갑니다. 내담자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상담자인 자신에게 여자 상담사가 아닌 남자 상담사로 교체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어필하면 삑살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수용과 공감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남자 상담자를 원하는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라고. 그 다음에 남자 상담사가 하다님이 상담을 하기에 원하시는군요. 그러면 남자 상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남자가 더 전문가인 것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쭉 가다가 수용과 공감하면서 이제 친밀감 형성을 해야겠죠. 차 한잔 하시면서 어머니 차 어떤 거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화를 내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안 돼요. 저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점에서 남자 상담사가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반대의 성 아드님이 남자기 때문에 여자 상담사가 더 따뜻하고 공감을 잘하고 더 수용을 잘하고 친밀감 형성에 더 유리하면서 또 아드님의 내면을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필을 해야겠죠. 어필한 다음에 그래도 남자 상담사로 바꿔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남자 상담사로 바꿔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도 다 했는데도 남자 상담사를 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남자가 원하는 게 남자 상담사니까 남자 상담사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설득해서 제가 상담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질문사, 상기 사례에서 상담의 목표를 세운다면 무엇으로 할까요? 일단 미래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홀랜드의 진로 탐색 검사,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것도 하나만 말하면 돼요. 그냥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내 남자에게 맞는 직업과 대학의 전공 선택 이런 진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왜 진로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뭐 할지 모르니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지기, 부모의 입장 이해와 자신의 현재 부모의 마음을 입장하고 현재 위치와 행동을 이해하고 이런 건 다 자각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 의식을 고양한다. 현실주의 치료를 바탕으로 그래서 현실 치료, 책임 의식 나오면 현실 치료예요. 그래서 WDEP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그다음에 계획을 짜자. 벌써 이런 거 나오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말하면 아주 전문적이죠. 부모 상담. 일단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 부친의 폭정적인 행동 근절 및 취업 활동을 독려해서 취업 활동을 어떻게 할지 고용센터나 또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엔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런 주민센터에도 직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직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업 활동에 대해서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 없고 취업 활동을 독려하고 폭력적인 행동 근절을 하며 또 부부끼리 전문적인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부부 상담 받아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5를 가보겠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해당하는 내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욕구라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 니즈라고 그러죠. 바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일단 문제가 있겠죠. 문제 파악을 하고 문제에 대한 바람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 사람의 그림의 크기가 작고 왼쪽 귀 이거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 나무 옹이와 동물이 있다. 뭔가 관심받고 싶어한다. 애정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굴뚝과 연기 그림.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고 따뜻한 가정을 원한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나뭇가지가 거의 없다. 자신에 대한 자원이 없고 없으니까 이를 원하겠죠.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가 밝아지고 좋아지기를 바란다. 왜? 굴뚝과 연기 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서 한두 개만 얘기하면 됩니다. 한두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례를 얘기하겠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HTTP의 내용을 보고요. 친구 관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제이 양은 말이 없고 매우 소심하다. 여기서 또 하나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MFI 적도 0, SI, 사회적 내향성에 해당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 딸을 심하게 경험하였다. 왕따죠. 다행스럽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교사가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러나 재양은 모든 일에 짜증을 느끼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착한 친구인 척 연기를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나왔네요. 뭐 여기도 의심하게 되죠. 뭐 편집증 증세도 있겠고, 뭐 그래서 우울하다, 우울증 증세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친구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친구 관계를 다시 악화되고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집에 와서 괜히 남동생의 짜증, 투사, 여기도 투사,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재양 아버지 지금 공문으로서 평소 과묵한 편이다. 표현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딸의 지나친 행동에 별다른 지를 주지 않고 무관심이네요. 자신의 일만 묵묵히 시행해서 주말에 아버지 혼자 등산을 하러 다닌다. 반면 재양의 어머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일 하면서 재양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발벗고 나서 해결한다. 재양의 중학교 시절 왕따 문제의 친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해자를 선두위원회의 회부에 처벌을 받게 하는 등 학교에서 다시 유별난 어머니로 인식돼. 유별나다라고 하면 정서 집중형이네요. 분리가 안 돼 있죠. 딸하고 엄마하고. 이럴 때 이러한 딸의 변화된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어머니가 재양을 설득해서 재양을 설득한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상담센터에 문을 들였다. 여기서 포인트예요. 일단 재양을 설득해서 상담센터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결정이고 이 센터에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우쭈우쭈 긍정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왜 이런 문제 갖고 지금 왔어요? 이러면 아주 개투레이겠죠. 검사 받아보게 되면요. 뭐 우울증이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내향성이 크겠죠. 투척도 보는 거죠. 투척도. 뭐 대부분이 69면 여기 높잖아요. 여기도 편집증 증상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우울증이 있고 편집증 증상이 있으며 그래서 친구를 의심하고 남 탓을 하고 사회적 내향성이 있어서 학교 생활에 적응도 약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됩니다. 요거는 사례하고 별개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년사 2급 자격이 왜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 또한 3개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현재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이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는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도전한다. 청소년 상담의 효과를 뭐 다 이런 내용. 뭐 읽어보면 다 알 겁니다. 어려움이 없고요. 청소년을 상담했거나 상담의 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 도전하였다. 이것도 괜찮고요. 좀 더 좋은 직장에 나가고 싶어서 도전하였다. 또 자기 개발. 그럼 이걸 엮어서 한 줄로 얘기하면 돼. 길게 얘기하는 건 짜증나요. 면접관 하루 종일 면접 보거든요. 이거 다 외워서 그대로 얘기하면 탈락이에요. 이건 참고 자료예요. 현재 청소년 상담사 3급이 있고 또 상담의 효과나 상담의 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서 청소년 상담 2급에 도전하게 됐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또 좀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그냥 깔끔해요. 이런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그냥 참고사항 보시고요. 질문 2, 이 사례로 상담한다면 어떤 상담 이론을 적용하고 싶나요? 뭐 상담 이론 많지만요. 뭐 여기 특별하게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거 인지 행동 이론, 인지 정서 행동 이론, A, B, C, D, E, F의 이론을 갖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현실주의 이론 WDEP 앞에 설명했죠. 원하는 게 뭐고 행동과 평가와 계획을 세우고 현실주의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책임감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인식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재양의 문제는 친구가 잘 사귀고 싶고 자신의 일을 자신이 잘 해결하고 싶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양은 현재 하고 있는 행동과 그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뭐예요? 게스트하우스 상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을 원망하고 있다. 친구의 자신의 감정을. 그러면 가족 관계가 친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서로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또 내담자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이런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재양이 할 일은 결정하고 실행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쭉쭉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나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너무 깊이 갈 거 없어요. 뭐 여기서 그냥 면접관이라면 A 왕따 경험, 뭐 B 뭐 이렇게까지 할 시간 없어요. 그냥 인지정서 행동 이론으로 A, B, C, D, E, F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왜 2급이니까 이 내용 다 알거든요. 그래서 A는 뭐고 B는 뭐고 C 이런 것까지 할 거 없어요. 그냥 설명해 놓는 거니까요. A, B, C, D, E, F 이론을 정해서 인지는 여러분 대가리라고 강의 많이 해요. 근데 면접할 때 인지 즉 대가리를 고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정도 여러분 상식은 아시죠? 인지에서 인지 자각 능력과 정서 마음의 안정과 행동에 대한 기본 현실적인 바탕을 필요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양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인지적 왜곡은 무엇일까? 인지적 왜곡, 친구들이 자신에게 거짓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본인 생각이죠. 인지적 왜곡에서 여기서는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의적 해석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친구들이 자신에게 거짓된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고 믿는 그 자체가 본인 스스로 자의적, 임의적 해석을 통해서 인지 왜곡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할 것은 자신의 불만을 내보이면서 주위 사람에게 대신 해결을 만드는 것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건다. 내가 이런 건 뭐 안 봐도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불편한 것은 전부 남의 탓이다. 그래서 남의 탓. 즉 남의 탓의 가장 대표적인 편집증이거든요. 의심이 많고 남의 탓을 하고 이런 편집증 증세가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도 14회차 면접 가게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시험을 2번 치렀습니다. 우리 시험도 1년에 한 2번 정도 치러야지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은 좀 너무 부담은 되긴 돼요. 근데 2016년도처럼 좀 2번의 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로 상담이네요. 고등학교 2학년인 채양은 앞으로 대학의 전공을 무엇으로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채양은 그럼 일단 상담실 문을 두드린 건 정말 참 잘했습니다. 칭찬해야겠죠. 채양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특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채양의 부모님은 채양의 좋은 대학의 영문과를 진학하여 무역회사 다니는 남자를 만나 회집에서 부모의 강요가 세네요. 채양이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외국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부모의 기대에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는 영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는지 부모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진로 상담할 때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죠. 채양의 학기 성적은 상위권에 들고 특히 영어를 잘했다. 뭐 그러니까 외교관 하러 가겠죠. 이는 중학교 때 해외 어학연수를 제법 여러 나라를 다녀왔고 영어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시기도 한다. 채양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예술성이 있네요. 멋진 의상을 그리는 것이 취미다. 학교 쉬는 시간에 공책의 빈 곳에 의상을 차리면 모델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최근에 부모와의 진로 문제 갈등이 심해지겠죠. 부모의 걱정 어린 관심과 영어 문과에 진학하려는 강압에 집을 나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다. 영어를 잘하기는 하지만 영어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틀이 나왔죠. 채양에게 홀랜드 진로 탐사 검사를 실시한다. 홀랜드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면접에
관에게 얘기해도 됩니다. 뭐 홀랜드 검사, 진로 탐색 검사 뭐 이런 거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홀랜드 검사를 실시를 한다. 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요. 그럴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홀랜드 검사 여러분 다 아시죠? 상기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진로 문제 나오면 무조건 홀랜드로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리아색 현탐의 사진관 그래서 현실형이냐 탐구형이냐 예술형이냐 사회형이냐 진취형이냐 관습형이냐 그래서 영어의 약자를 써서 리아색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취형이고 예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현실형이고 관습형이면 이거 글 다 읽겠죠. 다 읽고 여러분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다 외워야 합니다. 이거 아주 개토레이겠죠. 자기 습관에 맞아야 돼요. 자기 습관에, 자기 성격에 맞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현실형, 관습형, 그래서 도서관 사무, 도서관 뭐 사서, 또 뭐 비행기 조종사, 연구원 이런 거 하면 1년 만에 그만둬요. 마찬가지죠. 최양도 홀랜드 검사를 보게 되면요. A가 특출나게 많아요. 점수 분포가. 뭐 10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외교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회형도 있겠지만 뭐 진취형도 있겠지만 탁월하게 예술형이 많으면 이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예술형도 가야죠. 예술형으로. 예술형을 가서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활용해서 뭐 해외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 이런 국제파가 예술형의 국제파가 되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내 인생은 나이고 홀랜드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할 것인가. 진로 검사 최고 점수가 A가 42고 두 번째 높은 22가 28이다. 1순위와 2순위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진로 코드를 A예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나 음악가나 같은 예술적인 면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어를 잘하니까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내 진로를 이런 예술성을 갖고 국제파가 돼서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어필해야 되고 또 상담사와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부모님과 상담사가 또 면접 뭐 상담을 해야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와 학교 상담사의 업무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이거 다 읽지 마세요.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사 뭐 이런 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뭐 이런 데 근무하고 학교 상담사도 학교 내 학교 봐. 학교가 관계, 학교, 수업, 집단 뭐 이런 거고요. 주로 주오소 문제는 진로 문제죠. 주오소 문제는 진로 및 학교 적용 문제이고 청소년 상담사는 학업 진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다양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가 더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보유 자격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청소년 상담사, 상담심리사. 근데 청소년 상담사는 임상심리사들이 뭐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하려면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됩니다. 진로 상담을 위해서 자기 이해를 전제로 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도 기여하여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차적인 진로 상담은 현대사회에서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나왔네요. 청소년의 진로 상담의 중요성을 말해 보시오. 진로 상담의 중요성. 진로성은 당연하죠.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직업의 선택과 결정뿐만 아니라 직업에 적응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돕기 때문에 진로 상담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진로 상담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진로 상담의 첫 단계는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직업과 내 성격과의 비교를 해보고 좀 더 나가서는 파슨스의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또 합리적인 매칭 이런 걸 통해서 진로 상담이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이면 되겠죠. 청소년들의 정체감 형성의 일생에 헌신할 만큼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죠. 상식이죠. 5월입니다. 다음 상담중인 중학교 2학년의 정군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사례지가 나옵니다. 그럼 빨리 읽으시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내 남자의 인적사항, 부 46세, 건설노동자,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냄, 내 남자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때리기도 한다.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지적이다. 문제 있죠. 모 43세 가정주부, 성격이 온순하고 남편에게 이야기 잘 건드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남자의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쪽은 그냥 삑사리 버렸고 그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밀착도가 높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내 남자의 MMPI 검사죠. 검사 F가 72, F가 많이 높죠. 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쭉 본인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어떤 문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되고요. 내 남자의 SCT 이론, SCT는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문장 완성을 해서 내가 뭐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미래는 이런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검사의 내용은 나의 인생은 하면 실패작이다. 나의 미래는 하면 어둡다. 우리 가정은 구제불능이다. 여기도 염세주의적, 비관적, 또 부정적 인생관을 갖고 있네요. 상담 시 내담자 관찰사항은 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서 행패를 밉다.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살고 있다. 왜 때리니까. 내가 엄마의 이게 미친놈들이야 이거. 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가 피곤하여 언제 자살할지도 모른다. 엄마에 대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죠. 상담자를 멍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상담사가 자신에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편지를 써놓고 내담자가 가출을 하였다며 내담자의 엄마를 찾아서 항의를 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첫 번째는 공감해 줘야 돼요. 나라도 가출하겠네요. 당신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혀를 깨물고 참아야겠죠. 우선 찾아오는 어머니의 당혹함과 걱정, 분노, 원망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 남자의 가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다. 정말로 안타깝네요. 고민하고. 상담자가 이야기한 주도적인 삶이란 부모에게서 상담자가 산 집버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 인생에 대한 주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라고 사실적으로 얘기하고요. 가출 전후의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돕는다. 친구들과 일단 연락을 하고 소재를 파악해서 계획적이나 장기적인 가출에 의심되면 경찰서에 너무 길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추후 함께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하고 저하고 일단 찾는 게 우선이고 찾고 난 다음에 심도 있는 상담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라고 설득을 해야겠죠. 다른 애들과 똑같이 학원에 보내고 교재도 구입하고 공부시켰는데 성적이 다른 애들보다 형편없이 나왔다며 내 남자의 엄마가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소연할 때 어머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머님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참 안타깝지만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감을 하고 평소 자녀의 학습 습관과 인터넷 사용 여부를 검증한다. 3번은 공부가 왜 안 했을까라고 하면 일단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변의 게임이나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인터넷 사용 빈도와 시간 수를 점검하고 학원에 가는 것이 부모의 요구에 적응하는 형식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자녀를 인정하고 기울이며 칭찬하는 양육 태도가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자녀를 비난하고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서 자녀의 태도 행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일단 자녀 비난하면 안 되고 우쭈우쭈 칭찬을 하며 여기서는 본인 의지, 본인의 학습 의지가 없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럼 상담자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학습은 겉만 모습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깡통입니다. 일단 본인이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학습 의지를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동기부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상담을 이어가야겠죠. 내담자의 인적 왜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담자의 우울의 척도가 심하고 우울을 겪는 사람의 대표적인 증세, 즉 인지삼재, 자신과 환경,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이거 인지삼재죠. 인지삼재. 인지삼재. 대가리의 세 가지 문제점.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지만 면접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여요. 인지삼재.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이고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고방식에서 인지적 왜곡이 판단된다. 문장 완성 검사에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자신의 미래가 어둡고 가정의 구제불능이고 자신의 인생의 실패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 인지삼재, 대가리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 높은 내담자의 CBT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CBT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의한다. 문제와 연관된 내담자의 잘못된 인지도식. 여기서 잘못된 인지도식과 정보질상의 오류를 탐색하고 수정한다. 근데 방법은 인지 재구성을 하고 합리적인 정서 치료, 문제 해결 등에 개입을 한다. 뭐 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뭐 행동 개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뭐 어려워요. 쓸 거 없어요. 너무 어렵고 또 고급진 용어를 쓰면 잘난 체 한다고 또 감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CBT 개입, 그래서 CBT 그대로 CBT가 뭐죠? 방송국 이름인가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그니티브 뭐 이렇게 영어의 약자로 보면 이게 인지죠. 이게 행동이죠. 즉 대가리하고 행동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는 재구조하고 행동은 행동 개입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 신체 운동도 하며 긍정적 요인으로서 행동 강화를 실시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큰 틀만 얘기하면 됩니다. 학교 폭력이네요. 요즘 아주 문제죠. 고등학교 1학년인 재고는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재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연수를 자주 갔다 왔다. 중2 때는 캐나다 현지 학교에서 1년간 친척집에서 기거하면서 공부하고 중3에는 기거했다. 이런 잦은 해외 생활로 해서 국내 학교 수업 방식이 낯설고 학교 교율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 재고의 평균 성적은 30대이고 반석차는 32등이고 32명 중에서 27등이고 그러나 재고는 체육 시간에는 친구들과 비교를 축구, 배구, 농구, 구기 종목 탁월한 신체적 실력을 나타냈다. 영어는 1등급이 좋은 성적이다. 해외 연수까지 갔다 온 애가 뭘 27등을 하는지. 평균 성적은 30점 되면 아주 그냥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해외 연수도 부모가 억지로 가려서 갔겠죠. 얘는 운동 좋아해요, 운동.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어쩌다 영어는 뭐 좀 잘하겠죠. 뭐 잘해봤자 나중에 까먹겠죠. 이럴 때 최근 수업 중 여선생님을 성희롱하고 수업 시간에 잔다고 야단치는 남자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이건 이제
여기 이런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분노, 저항하는 학교 교육인 행동으로 여러 번 선도위원회 학교에서 처분을 받았지만 문제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네요. 재건의 부정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피협한 학생을 누나 재건의 행동을 제재하는 교사는 없었다. 사실 이럴 경우는 매가 약이에요. 때려야겠죠. 근데 뭐 때리면 또 처벌받으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운동은 잘해요. 뭐 운동 실력은 있겠죠. 등치도 뭐 좋겠죠. 공부는 뭐 깡통이고.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죠. 재건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운영에서 수단 가방을 하지 않고 목적에만, 아버지 영향이 크겠죠. 목적 달성하면 된다. 인성이 문제죠. 인성이 문제예요. 성격이 불같아서 회사 직원들을 두려움에 대장했대요. 지 아버지 닮았네요.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주먹과 발로 내담자를 때리기도 한다. 아버지는 내담자의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며 학교에 기부도 많이 고 돈 자랑하겠네요. 학교에서도 내담자를 제재할 수 없는 처지이다라고. 인성이 빵점이에요. 학교 위클래스의 상담교사가 상담을 센터에 의뢰해서 상담을 시작했다.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상담자를 무시하며 교만하겠죠. 지 아버지 돈 많고 잘난치 않은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 MLP와 A거일과 타당도와 임상적 도에는 뭐 이렇다라고 나왔습니다. 트린이 41이고 트린이 58이면 트린이 높죠. 트린은 뭐예요? 이거는 타당도, 검사 태도를 보는 거예요. 무선 비일관성 적도죠. 무선이라는 것은 그래요. 무선. 우리가 이제 표집할 때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있잖아요. 무작위로 문항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고정 비일관성 적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줄 세우기죠. 1번, 1번, 2번. 문항과 상관없이 뭐 2번, 2번, 2번 이렇게 하는. 검사 태도가 썩 좋지도 않죠. 나가 보고요. F 척도 문제도 높아야 되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검사 태도를 이제 대충 한 거예요. 임상 척도를 보게 되면 제일 높은 게 PD죠, PD. 반사회성이었어요. 공격적이고 반항이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MI예요. 경조증이에요. 체육 시간에는 와, 영어 뭐 국어 시간에는 잠자고 이런 경조증, 정서 불안이죠. 또 PA 편집증도 높아요. 남 탓하고 투사하고 믿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이제 심각한 병적 증세가 있는 거예요. 병적 증세.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 나가면 이제 문제가 크겠죠. 상기 사례에서 내담자에게 더 탐색하고 싶은 상황은 무엇인가? 이거 다 외우면 안 돼요. 대인관계,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욕구 강하고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정 중독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요. 내담자의 정서는 어떤가? 내담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의 마음은 어떤가 물어보고요. 내담자의 가족 환경과 성장, 부모의 양육 방식, 양육 태도, 또 부모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준다.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평가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정과 자존감 향상.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며 역지사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며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는 그런 인성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학교 폭력에서 방관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폭력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관자. 우리가 목격자가 많을수록 나는 뭐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많을수록.
그래서 책임감이 가벼워진다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면접할 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적자가 많을수록 자신의 느끼는 책임감이 가벼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갑자기 또 유식한 척하고 목적자가 많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책임감이 가벼워진다는 뭐 제비비스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주 발등에 아주 그냥 도끼 찍는 거예요. 방관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해버리는 위협적, 심적 감정을 지니게 된다. 무서워서 방관한다. 또 보복이 두려워서 방관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행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을 의심하겠다면 내담자가 전문성. 우선 비행 청소년의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고 나 이 자식아 전문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표현력이 참 좋다. 용기가 대단해. 그럴 수 있지라고 칭찬하고요. 우쭈쭈 해주고 일단 상담은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and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상담자 전문성 관계된 사항을 설명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상담자의 장점을 부각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상담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면 상담 피하기 일부러 뭐 그런다면 상담의 효과를 설명해 주고 내담자의 변화나 새로운 두려움을 공감하고 상담에 대한 기타 정서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라고 하고요. 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과되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래도 지랄을 떨면 할 수 없죠. 상담 못 하는 거죠. 내담자의 강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뭐 여기서 사례입니다. 해외 생활을 많이 하여 영어 실력이 좋다, 운동 능력이 좋다, 남들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행동과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참 장점이야. 이런 정도를 부각해서 운동, 영어를 공부하는 운동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뭔가 성취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우쭈우쭈 장점 강화, 병적 관점보다는 장점 관점에서 강점 관점에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우쭈우쭈 시켜라. 상담은 우쭈우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자존감도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죠. 비행 청소년의 MBTI A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4, 6 척도, 6, 4 척도의 상승 척도를 봐서 화를 잣내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며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그다음에 6, 4 척도는 좀 문제가 있어요. 반사회성도 있고요. 편집증도 있고요. 뭐 이런 거가 좀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도 고쳐야겠죠. 미성숙, 자기 도취적, 자기심리 사람으로서 보통 어느 정도 적개심을 통제하다가 가끔씩 요란하게 터뜨린다. 함께 국어같이 상승한다. 국어는 경조증이죠. 더욱 심각하다.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 심하겠죠. 규범을 어기고 도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조증, 어떨 때는 우울증, 자신의 가치관과 인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행동을 되풀이하고 하던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영웅 심리를 발휘하는 거죠. 이 병적 자아죠. 죄책감을. 방법은 뭐예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해행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최양은 책을 선목을 면도칼로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다. 자해를 한 이후에는 자신의 친구를 반해서 아이들이 괴롭혔다. 왕따시킨다. 자기가 자해행위를 하면 그 애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여 친구를 피하는 걸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양은 예전에는 몇 번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복통을 호소했네요. 이건 뭐예요? 전환장애죠. 신체장애.
그럼 벌써 1번 전환장애, 건강염려증, 신체장애가 나오고 때로는 손목을 긋는 과격한 자해행동을 한 적도 있다. 반사회적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자해행위가 있으며 정신병원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아주 심각하네요. 뭐 척도 65 이상이 넘겠죠. 결국 상담센터에 문을 들었다. 최양 역시 약물 먹기 싫어서 상담을 택했다. 최양은 자신의 몸이 약간 상담을 택했다. 아, 상담센터에 온 걸 정말 잘했습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또 우쭈쭈 시켜야겠죠. 자신의 몸은 약하며 그런 약물이 자신의 신체를 망가뜨린다고 믿고 체육 시간에도 다치지 않으려고 이것도 뭐예요? 또 전환장애, 건강염려증이 있네요. 상담 중 최양은 상담자가 눈을 자유롭게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그 손목을 만지면서 바닥만 주치했다. 상담자가 묻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감정의 표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관계 형성해야죠. 친밀감 형성해야죠. 최양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인데 주말에 회사 일이나 골프 모임에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하여튼 집구석이 문제예요. 어머니는 최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주민센터 백화점에 하는 여러 교양 경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최양의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집안일을 등한시 한다고 가끔 폭언을 하고 한다. 자식 문제는 등한시하네요. 최양의 대면적 인성검사의 결과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다. 타당도 척도, F 척도 68, 65가 넘죠? 이건 뭐예요? 삼각형 모양. 아, 병적 호소, 병적 문제가 심각해서 병적 문제를 호소하는 거다. 나 아파요. 이런 삼각형 모양의 특징은요. 나 아파요. 근데 나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도움을 주세요. 이런 겁니다.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임상척도 말 그대로 1번 척도 건강 영역증 신체장애 전환장애가 있고요. 2번 척도 따로죠. 우울증도 있고요. 또 히스테리도 있고요. 또 0번 척도 보면 사회적 내향성, 내향적이면서 히스테리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기 MMP와 A에서 나타나는 검사 결과를 간단히 해석해 보시오. LFK 삼각형 모양 신체적 정서적 문제 인정하고 있다. 도움을 정하고 있다. 자신은 해결 능력이 없다. 뭐 뻔할 뻔짜죠.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척도 1이 높은 것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상대방에게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것은 약한 척하면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건들지 마. 나 아프니까 날 이해해줘. 이런 것들을 전환장애의 특징입니다. 소극적 또한 신체적 증상이 과도하게 집착하여 요구사항이 많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다. 전환장애의 특징입니다. 척도 2, 우울 역시 70을 넘어 자신에 대한 비관과 우울한 기분이 있고 내향성이 70 이상이 아니라 대인관계. 내향성이 있다는 건 너무 내면적인 거예요. 대인관계 회피, 대인관계 부족이다. 사회적 접촉을 꺼려한다. 라고 보고요. 상기사에서 자연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부모의 무관심이나 애정결핍, 화목하지 않은 가족관계. 결국은 가족관계를 알아봐야죠. 가족관계나 뭐 가족조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족관계를 알아봐야 되고요. 왜 그럴까라는 왜 이런 현상이 했을까? 또 가족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가족 상담도 해야겠죠. 저절된 욕구의 경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패턴 이런 것도 통과시키세요. 친구 관계에서 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돌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갑성도 파악해보고요. 뭐 이런 것도 뭐 너무 심각해 할 거 없습니다. 한두 가지로요. 첫째는 뭐든지 가족 관계예요. 오은영 씨가 하는 여러분들 TV 보시면 오은영의 뭐죠? 그 금쪽이 나오잖아요. 금쪽이 별거 없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임상 있는 책이 다 나오면 오은영처럼 상담할 수 있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관계 형성하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 들여다보고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가족 상담을 하고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TV에서 너무 영웅화시키는 게 문제지. 여러분 공부하면요. 5년 금쪽에 보면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책이 다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상담자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급자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현실에서 현타죠. 현실 문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상담자의 신문과 동시에 한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급자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럼 상급자의 의견을 중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내세우다가 갈등이 유발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의견을 철회합니다. 이런 답도 되고 일단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말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게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신이 항상 옳다는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신을 한번 돌이켜 자신을 한번 자신의 문제를 요즘 이런 책 유행이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책이 또 베스트셀러잖아요. 내 생각만 옳은 건지 내 생각만 추정하는 건지 한번 반면교사로 생각을 해서 내 생각도 틀 수 있구나, 수정할 수 있구나라는 계기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급자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상급자와 1대1로 심도 있게 근무 시간 외에 서로 내 마음을 오픈해서 토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급자와 함께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걸 원합니다. 내 주장을 요구하고 상급자가 저와에게 의견이 안 맞으면 상급자한테 자기 따져야지. 그럼 탈락입니다. 현실에서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면접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십시오. 비자발적인 청소 내담자를 처음 대하는 상담자의 접근은 어떻게 할까요? 비자발적이에요. 뭐예요? 끌려온 거예요. 상담받기 싫어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쭈쭈 해줘야죠. 일단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정말 여기 온 건 대단한 거야. 100명 중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너뿐이 없어. 이렇게 우쭈쭈해서 이렇게 그래요?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큰 덩어리만 얘기하면 돼요. 상담센터에 올 때 기분 되게 나쁘겠구나. 오기 싫었지. 이렇게 해서 공감해주면서 칭찬해주고 상담 중단 가능성과 상담이 있거든요. 상담은 언제든지 싫으면 그만둬도 돼. 부담 갖지 마. 부담감을 줄이고. 근데 상담 효과는 이런 게 있어. 편한 마음으로 상담해도 돼. 라고 해서 전환시키는 마음을 갖게 하고 대신에 지금 상담하는 내용들은 완전 비밀 유지야. 그래서 안정감을 심어주고 또 언제든지 싫으면 그만둬도 돼. 편안함을 갖게 하고 또 상담하면 이런 게 좋을 수 있어. 효과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를 비자발적인 청소 내담자를 처음 대하는 상담자가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요? 라고 하면 실제 면접에서는 1분 이내로 얘기해야 돼요. 1분이 넘어가면 삑살이에요. 아주 지루해요. 이거 다 얘기했잖아. 이거 그대로 다 읽어서 말하면 탈락이에요.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로 우쭈쭈 해주고 언제 중단해줘야 돼, 중단해도 돼. 자유와 편안함을 주고 상담하니까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어. 근데 상담은 비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면접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불신지옥이라는 것은요. 불시라는 것은 불안지옥이거든요. 불안지옥. 믿음 천국은 믿음 합격이에요. 즉 강의만 들으시고
우리 강의만 시청하셔도 합격이에요. 합격은 여러분 50%, 즉 반띵만 하면 합격이에요.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너무 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50% 반띵, 그냥 중간만 가면 합격이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요, 여러분 자신감도 생기고 부담이 없습니다. 상담 무조건 면접 잘해야지. 3개 물어봤는데 1개 틀릴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진짜 몰라요. 그럼 사실 모릅니다. 앞으로 멋진 상담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면 돼요. 이거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표들 모델은 있지만 그런 표준 모델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한 거고요. 면접을 볼 때는 여러분들은요, 중간만 가자. 성실하게 보이자. 첫째, 중간만 가자. 2번째, 성실하게 보이자. 3번째, 정서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자. 이런 마음, 이런. 그리고 타협성, 타인과 친밀감을 갖자. 또 성격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내용만 가지면 여러분 다 100% 합격입니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불신지옥, 불안지옥은 버리고요. 중간만 하면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